한라산은 다양한 식물상과 희귀한 동물들이 서식해 1966년 일찌감치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에서 조사된 육상 포유류는 총 29종. 그중 노루는 제주를 대표하는 포유류다. 5월, 새끼를 뺀 암노루가 숲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산속에서 발견된 동물의 뿔. 그런데 모양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노루의 것이 아니다. 숲속 곳곳에는 죽은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진다. 애써 기른 딸기는 무언가가 심하게 쪼아 쓸모없게 만들어 놨다. 원래 제주에는 없던 낯선 동물들. 인간이 무분별하게 들여온 외부 동물들이 제주의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육지와 떨어진 제주도는 고유의 진화 과정을 거쳐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립된 도서 지역의 특성상 토착 생물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희귀 식물과 멸종위기 동물이 다양하게 서식한다. 그래서 제주는 신비의 자연 보고란 명성을 얻고 있다. 노루는 사람들의 보호 노력으로 최근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곳곳에서 노루는 쉽게 관찰된다. 길게 늘어진 꽁지가 아름다운 삼광조. 국제적인 희귀조류인 여름철새로 제주도에 대량 서식한다. 삼광조 외에도 제주도에는 팔색조와 황새 등 35종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58종의 희귀조류가 관찰된다. 그런데 원래 이 지역에 없던 새가 나타나 제주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평생 이거 한 65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보면 처음이다. 이제 둥지를 발견했을 때 알에서부터 그 새끼까지 다 이제 죽여버리고. 아마 보이면 막 죽이고 싶어서 그렇다고 뭐 나무 꼭대기 있는 거 올라가서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까치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2월에서 5월은 까치가 산란을 하는 시기다. 주변에서 구한 재료들로 나무 꼭대기 부분에 원형의 둥지를 만든다. 알은 한 번에 3개에서 9개까지 낳는다. 까치는 암수 한 쌍이 짝을 이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정한 세력권에서 계속 살아간다. 포라는 암컷이 전담하고 이때 수컷은 암컷에게 먹이를 공급한다. 까치 산란기가 되면 바빠지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전력이다. 까치는 둥지를 틀 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고압 송전탑이나 전신주를 이용하는데 이는 누전이나 정전의 원인이 된다. 작년 한 해 한전 제주지사가 포획한 까치 수는 3,000마리가 넘는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딸기밭. 제주도에서 노지 딸기가 대규모로 재배되는 곳이다. 한창 수확철인 딸기. 그런데 과실 곳곳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 이거 봐, 이거. 이리 와봐, 이거. 이거 떨어지고, 이거.
고랑에는 새가 쪼아먹은 딸기가 수북하다. 이거 반 까치고 나고 반 병작하는 거야. 반씩. 반반씩. 이거 사람이 이거 어디 이럴 수 있냐 이거야. 나는 죽으려고 농사 지어놔두면은 사람이 이거 살 거라 이거. 어이. 뭐 허리에 이 까치를 갖다 놔가지고 사람 왜 먹이는지. 아이고 나. 까치는 하루에 2차례 잘 익고 큰 딸기만 골라서 쪼아 먹는다. 그것도 한 개를 다 쪼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한 입씩만 쪼기 때문에 딸기 농가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까치는 원래 제주도에는 없던 종이었다. 장거리 비행에 부적합한 둥글고 짧은 날개로 인해 제주도까지 날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까치가 제주도에 정착하게 된 것일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까치가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에 오늘 처음으로 까치가 날았습니다. 1989년 전국 각지에서 포획한 까치 60마리가 제주시 관음사 일대에서 방사됐다. 당시 한 기업체와 신문사의 주도로 전국의 까치 울음소리를 듣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행사의 일환이었다. 제주도에 까치를 살게 하려는 시도가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었다. 까치의 정착에 방해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제주도의 강한 바람이었다. 어렵게 지어놓은 둥지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떨어졌고 둥지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채 성장하기도 전에 희생됐다. 바람에요. 이 동네가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어가지고 그게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도 떨어요. 한 일주일 전에 떨어졌어요. 다시 또 재었어요.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바람에. 바람이 얼마나 불게요? 이 동네 뭐 관리 못하면 유리창도 깨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거든요. 육지에서는 보통 2월 하순부터 암수 한 쌍이 800에서 1000개의 나뭇가지로 주로 화렵수의 둥지를 짓는다. 겨울 화렵수는 나뭇잎이 없어 편하게 드나들며 많은 수의 나뭇가지를 물어 나를 수 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쯤에는 잎이 무성해져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가 용이하다. 육지 까치와 달리 제주의 까치는 침엽수 숲에 둥지 트는 것을 선호한다. 숲은 나무가 촘촘히 들어서 있어 바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제주에 침엽수 숲이 많다는 점을 까치가 10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기로 유명하다. 작년 한 해 제주의 평균 풍속은 초속 3.5m로 서울의 1.5배이며 초속 10m 이상의 강풍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다. 화렵수는 상대적으로 침엽수보다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 제주도에 이입된 까치가 침엽수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다. 까치는 이러한 제주의 지리적, 생태적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며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른 종들에 대한 이제 절멸을 반드시 한 종이 들어오면 뭐 많게는 뭐 이제 10여 종을 이제 멸종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이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전적으로 이제 강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적 적응력도 강하게 되고요. 노루를 자연 상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노루 생태 관찰원. 이곳에는 암수 앞에 모두 200여 마리가 살고 있다. 5월은 노루의 분만철이다. 새끼를 뵌 암컷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거나 쉬고 있다. 그런데 이 한감을 깨뜨리는 불청객이 있다. 큰 부리 까마귀다. 노루의 털을 뽑아내는 모습이 대범하기까지 하다. 갓 태어난 새끼 노루는 까마귀의 좋은 표적이 된다.
어미의 경계가 소홀하면 새끼는 까마귀에게 희생되기도 한다. 까치와 달리 까마귀는 제주도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다. 생태계에서 까마귀와 까치는 완전한 경쟁 관계다. 까마귀가 득세를 한 곳은 일반적으로 까치가 자리 잡기 어렵다. 덩치 큰 까마귀가 알들을 훔쳐먹어 까치가 번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참 까마귀하고 까치 참새가 많은데 이제는 까치가 이 지역 자체를 전부 점령해가지고 까마귀는 오히려 저 한쪽으로 열한지 쪽이라는데 그 위쪽으로 해서 어리목 그쪽으로 형성되고 까마귀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좀 어쩌다 한 번 이제 내려왔다가 보다 보면은 뭐 까치 한 서너 마리가 그냥 그걸 쪼아가지고 절로 내쫓긴다든가 자기 영역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경우 같아요. 제주도에서는 외래종인 까치가 토착종인 까마귀를 밀어냈다. 까치의 공격으로 쫓기기 바쁜 까마귀. 까치와 멀찍이 떨어져 쉬고 있는 까마귀 무리. 까치 한 마리의 공격에 까마귀 여러 마리가 혼비백산한다. 먹이 경쟁에서도 까마귀는 더 이상 까치의 적수가 못 된다. 제주도에서는 도대체 왜 까마귀와 까치의 경쟁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일까? 까치가 그 이입될 시점을 그 전으로 해가지고요. 그 까마귀 개체수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 뭐 농약이라든가 인위적인 조절도 이제 거기에다가 더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거의 사라져 버리고 까치는 이제 이입종이다 보니까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정착되면서 완전 안정된 개체군이 유지돼 버렸습니다. 까치가 제주도에 이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한라산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를 장악한 까치는 그 숫자가 수만 마리로 추정된다. 까치 개체수의 폭발적인 증가는 정전과 농작물 피해를 넘어 제주 고유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번식기에는 맷비둘기와 동박새 등 조류의 알을 먹어치우거나 성조를 공격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 참개구리 등 양서류나 대륙 유혈모기 등 파충류도 포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같이 토착생물 종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종의 절멸이 발생할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 사실 이제 제주 지역에 본래부터 서식된 종들은 이제 천적에 대한 그 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편안하게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까치가 나타나면서 제주 고유의 생물상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까치 둥지가 있는 소나무를 베어버렸다. 까치에 의한 과실 피해가 속출하자 다양한 까치 퇴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딸기에 농약을 묻혀 유인해보지만 지능이 높은 까치는 웬만해선 걸려들지 않는다. 애꿎은 직박구리들만 희생됐다. 포획 틀을 이용한 방법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특정 지역의 까치를 제거해도 주위의 까치가 그 서식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지금 이 딸기라든가 당근 같은 경우는 까치만으로 그냥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진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는 완전 힘들죠.
부화 후 한 달이 지나면 새끼들은 둥지를 떠난다. 어미들이 둥지에서의 마지막 먹이를 물어나른다. 잠시 후 어미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불러낸다. 바람에 날개를 고르는 새끼들. 망설임도 잠시. 새끼들은 힘찬 날갯짓으로 둥지를 떠난다. 이 새끼 까치는 인간이 길조라며 들여온 자신의 조상과는 달리 첫 날갯짓부터 흉조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가야 한다.